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에코프로 머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마이너스 15% 급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의 흐름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형태로 크게 밀리는 것 없이 무난하게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8% 상승한 92,2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꼴이 달린 망치형 캔들,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반등 추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 추세도 아닌, 명확하게 방향성이 잡히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금 이 9만원 라인대를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요, 계속해서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주 지긋지긋한 IRA 폐지.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려먹는 건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요, 주가가 여기서 지금 더 빠지지 않고요. 최소한 이 위치. 이 구간에서 어제 같은 이런 십자형 도지 캔들, 아니면 오늘 같은 이런 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적어도 이번 주는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요게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이평선이 역배열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죠. 이 5일선이 121선을 뚫고 내려왔고요. 여기 11선도 61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배열이라 함은 이평선이 위에서부터요. 5, 10, 20, 60, 120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분홍색 5일선이 제일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탔을 건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주가는 빠졌고요. 네, 주가는 내려왔고 우리는 또 이 밑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요, 좀 횡보를 하면서 이 5일선이 살살살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선하고 21선도 내려와야겠죠. 결국에는요, 지금 당장 어떤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요, 바로 정배율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옆으로 좀 가면서 다시금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8월달 딱 요때처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5일선이 가장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11선 따라 내려오고 21선 따라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여기서 양봉 딱 띄워주니까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희망하는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에요. 네, 이런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이 아래 구간에서 이번 주 일주일 정도는 횡보를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가장 좋은 거는요,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뭔가 나올 게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 IRA 법안 폐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인 건데, 일단은 지금 시장도 차츰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15% 급락이 좀 타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 수급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에코프로 그룹사나 에코프로 머티, 이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분하게 이 아래에서 다시금 요때의 흐름이 반복되는 거, 요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전략, 타점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머티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